이제 또 새로운 진도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5월, 6월 달이 마지막 이론 강의예요. 마지막 이론 강의. 그래서 이제 그 7, 8월 달 우리 문제집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론 강의는요. 문제집을 풀기 위한 그 전 단계, 더 핵심을 더 정리하는 그런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은 이제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렇죠? 나만 공부했나요? 예.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조금 더 압축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달에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공부할 과목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물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건축법, 주택법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 그 작년까지는요. 7월 중순에 시험 공고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를 7월 중순에 해요. 그러면 7월 중순에 시험 공고한 날까지 개정되거나 효력이 발생된 것이 시험의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7월 중순에 공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은요. 이게 바뀐 것을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정답을 찾아야 돼. 아니 어떠한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7월 달 시험 공고할 때까지 그 제도가 있었으면은 죽은 제도도 살았다고 그러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례상 시험 공고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들은요. 시험에 출제를 안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물론 시험 공고의 기준에서 정답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틀린 것을 맞았다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관례상 시험 공고일 이후에 개정된 것은 시험에 출제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물론 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0년간. 이 두 문제는 일부러 낸 걸까요? 실수로 낸 걸까요? 실수로 낸 거예요. 개정된 거 모르고 출제위원이. 그렇지만 정답을 찾는 사람 어떻게 찾아야 돼요? 공고일 기준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관례상 공고일 이후에 개정된 것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고일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 많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할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주택법이요. 7월 달 시험 공고일 이후에 절반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량이 절반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바꿨어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시험 보는 날 그때까지 효력이 있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15년 전이 그랬어요. 시험 보는 날 기준 정답인데 또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시험지 인쇄를 일주일 전에 해요. 시험지 인쇄할 때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바뀐 것이 있어. 그 문제가. 시험 보는 날은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인쇄는 다 돼 있는데 그럴 때는 칠판에다가요. 시험 감독관이 적어줘요. 어느 문제 몇 번 이렇게 수정하세요. 적어줍니다. 그럼 적어준다는 무슨 뜻이야 그게. 그것이 정답 찾는데 관련이 된다는 뜻인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말이에요.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지금 건축법 같은 거 개정된 것의 효력 발생 시기가 10월 달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작년 같으면은요,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시험 공고일 7월 중순 이후로 효력 발생하는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제 공부 다 해야 돼.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10월 달에 효력 발생하는 개정 사항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개정 사항을 체크하면서 공부하고 심한 경우에는 제가 15년 전에는 학생들 공부 종강을 다 해서 일주일 전에 이제 시험 잘 보고서 공강했는데 그 사이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휴대폰 문자를 보내려고 했을 때 휴대폰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학원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해가지고 학원에서 프린트물 만들어 놨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카페에서 제가 전체 메일을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에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라고 있어요. 이거 꼭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다음 카페라고 커피 파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음 카페,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요 검색하면 나오니 일단 요거 회원을 가입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올해 자료를 올릴 거예요. 왜냐면 올해 제가 3월 달에 이제 개정된 자료를 올리려고 했는데 4월 말부터 5월 초에 개정되는 게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지금 또 개정된다고 또 특히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비사업 이번에 그래서 많이 이제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맞게 또 자료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정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민법 법조문은요.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조문이 10개 이상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야. 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과목이 어디 있어. 안 바뀌는데. 제 소원이 작년에 우리 주택법이 15번 바뀌었거든요. 민법도 1년에 15번 정도 개정되기 원해요. 예. 그래야 선생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뭔가 형평이 맞는 거 아닌가 싶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개정된 사항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도 나가면서 개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먼저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또 추록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없이 해피님은 선거 있는 해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되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개정된 사항에서 시험에서 언급될 만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부 타깃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되기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보셔야 되고 특히 공법 시간에는 결석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정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 내용이 A라는 내용이 한 5월 말쯤 되면 B라고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7월 달쯤 돼서 C라고 바뀌어. 시험 보는 10월 달 되면 D라고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자기는 B라고 바뀐 것까지 설명 듣고 학원에서 결석한 거야. 시험은 이거 D가 정답으로 나와. 이런 경우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거 강의할 때마다 결석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 개정된 추록을 갖다 인터넷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찾아볼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들은 다 개정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혼자만 체크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져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니까 한 문제 부지 떨어졌는데 개정된 사항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 매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일처럼 느끼다가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예, 본인이.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매주 개정된 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뭐 개정된 사항이 100개라 그러면요. 그중에서 시험에 언급되는 것은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개를 다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개정사항 10개만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예? 전체 다 공부하기를 원해요. 후자. 두 번째 거. 예. 그래서 추록을 만들어 드릴 때는 추록은 100가지를 다 추록에 집어넣고 제가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100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개정사항들이 있죠. 그것만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달 이후에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